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에 신통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재개발 2차 공모도 시작하고 이렇게 재개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마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상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일까요? 입주권이라고 말하죠. 이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즉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느냐 아파트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권은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투미TV 일전에서도 입주권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특수물건에는 일반적인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어렵지가 않은데, 그런데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축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축빌라 자체에 대해서도 권리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각각의 사업마다 따로따로 확인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통기획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 신통기획 자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도정법에서 신축빌라 입주권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전후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면 된다. 신조례로 가게 되면 권리 산정 기준일 전까지 등기를 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권리 산정 기준이 도대체 언젠데 이게 쟁점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한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 산정 기준은 도대체 언제냐? 이제 본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23일입니다. 근데 이번 신통기획 발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공모하게 되는 민간이랑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2022년 1월 28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네,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이 여기로 딱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재개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공공 같은 경우는 5, 6대책이 있고 2사 대책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2사 대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실상 매수할 수가 없는데,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 얘기가 다르죠. 매수할 수는 있지만 권리 산정 기준이 2020년도 9월 21일이다. 그런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이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이번에 2021년도 12월 30일에 2차 후보지 공모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대책 공공재개발에서도 1차 후보지는 2020년도 9월 21일, 2차 후보지는 2021년도 12월 30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데,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일전에 공공재개발 완벽 정리하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정리한 페이지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도 2사 대책 공공재개발은 국회 본회의 위결일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들은 싹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게 되고요. 5, 6대책 공공재개발에서도 1차 같은 경우는 2020년도 9월 21일, 2차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월 30일, 신통기획도 이번에 지정된 1차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 23일, 그리고 앞으로 공모할 공공과 민간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28일로 하겠다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희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해당 표를 참고하셔서 내가 진행하는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축빌라 입주권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정의를 어떤 식으로 실제 적용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일전에 변호사님과 촬영했었던 신축빌라 입주권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조례로 들어갔었을 때 기본 포인트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표 자체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권리 산정 기준일 전까지 준공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놨지만 이게 약간 쟁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례
신조례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만 신청했다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칙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례로 가게 되면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올 수 있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건축 허가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준공이 났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통째로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온전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공유로서 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축 빌라 신조례 같은 경우는 부칙상의 내용이 하나도 없고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로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준공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지 온전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죠. 서울시의 질의응답을 받은 결과, 그리고 서울시의 공고문 자체를 참고해 본다 하더라도 권리 산정 기준이 전까지 준공만 났을 때 입주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를 실제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 11월 8일자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Q&A를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건축 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분양권이 나오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무조건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요. 세대별 구분 소유권 확보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접수된 경우로 본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서울시 내용을 참고해 보니까 보존 등기로 확실하게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변호사님과 촬영했었을 때도 서울시에서는 보존 등기라고 말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변호사님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냐면, 서울시가 보존 등기라고는 하긴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법조문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보존 등기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고,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쟁점이 돼가지고 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법원은 법 문구만 가지고서 엄격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서울시 기준으로는 모두 다 입주권이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인데, 하지만 완벽하게 입주권이 나오려면 이전 등기까지도 완료가 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준공은 났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양이 났다 라고 하면 이게 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었을 때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즉 세모, 그레이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 입장 자체는 준공만 되면 상관없다라는 거지만, 그런데 변호사님들은 일단 확실하게 100% 안전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도 권리 산정 기준일 전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 쟁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조례로 가게 되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등장을 한다.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에는 각 시점별로 다르게 되는데 해당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다. 앞으로 공모하게 되는 구역들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모두 다 2022년 1월 28일로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준공나는 빌라들은 무조건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부분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를 재개발을 생각 안 하고 사면 모르겠지만, 재개발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 혹은 그냥 실거주 하려고 했었더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라고 하는 순간 현금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빌라 분양 받으려고 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보자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권리 산정 기준일 왜 2022년도 1월 28일로 일괄적으로 지정하느냐, 이건 좀 폭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재개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후도를 신축 빌라들이 깎아먹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신축 행위를 하지 말라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동안 권리 산정 기준일을 개별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신통기획 떨어졌어? 그럼 또 신축 빌라 지으면 입주권이 나올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노후도를 계속 깎아먹고 사업성을 계속적으로 낮춰버리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신축 빌라 계속 늘어서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런 우려점들이 서울시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신축행위 하지 마라 라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발표 사실
사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서 그냥 분양을 받아버리면 재개발 지역이 실제로 지정이 됐는데 나는 현금 청산이네? 라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2022년 1월 28일 이후로 새롭게 준공나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향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 시 무조건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려고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